서울 32만, 전국 약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계획에 동자동 쪽방촌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사고 싶은데 돈 주고 나가라 하면 그럼 우리는 억울하잖아. 재산권 문제잖아요. 저희의 의사도 전혀 상관없이. 쪽방촌 세입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취지로 발표된 공공개발 계획. 하지만 세입자들도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데요.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발버둥을 치는 상황이에요. 제가 몸이 아픈데 저는 이사 가는 거 싫어요. 이사 가는 게 정말 싫어요. 개발 예정 지역 주민들의 사연을 취재해봤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쪽방촌, 구역 4만 7천 제곱미터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쪽방촌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 20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총 2,41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자동 거리에는 개발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공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돌해 찬성 반대로 나눠진 상황. 우선 개발을 반대한다는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민대책위원회는 어떤 입장이고 그동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어 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수차례 제의는 들어왔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왜 거절하셨어요? 국토부만 만나겠다. 우리 주민들은 LH는 투기꾼에다가 진짜 지금 모르시겠어요? 논의하고자 국토부만 만나자고 했던 겁니다. 근데 국토부가 거절하고 여지껏 안 만나줬어요. 이번 공공개발의 공동주체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있었기에 사업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개발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보상 문제를 위한 그 얘기 논하기 전부터 전에 재산권 문제잖아요. 저희의 의사도 전혀 상관없이 그 부분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형평성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토교통부는 취재진에게 부동산 투기 방지, 보안 유지를 위해 지자체와 상의하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에 주민들과 협의할 예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보안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발표 전에 정보가 밖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주민들과 어떠한 교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민간개발을 계획했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가 발표한 것처럼 한다면 그런 고밀 개발을 준다면 그 공공임대 충분히 국토부가 원하는 것보다 더 충분히 줘주고 1,700세대를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1,700세대를 설계해서 민간개발을 준비했다는 주민들.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토지 소유주 주체의 민간개발은 이익귀속이 소유주에게 주어집니다. 공공개발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자로 개발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택지 및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공공개발을 찬성한다는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쪽방촌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공공주택 개발 계획을 찬성하는 입장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민간으로 가냐 공공으로 가냐 보통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는 민간으로 가든 공공으로 가든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실익이 있냐가 중요한데요. 그 실익이라는 것을 관점으로 보았을 때 민간보다는 공공이 더 실익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찬성의 첫 번째 이유는 해당 토지가 안반지대라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공공개발은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0년 후 쪽방촌에 입주하는 세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명도 비용과 대책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이유입니다. 보상의 종류는 집이나 토지 등 눈에 보이는 것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직접 보상과 공공사업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손실보상, 주거 이전비 등을 포함한 간접 보상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공익이 아니다.
여러 법률적인 스텝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준비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충분히 자기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많이 알려주려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 공공 개발에 상관없이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는데요. 직접 찾아가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나라에서는 여기 네.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공주택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는 공공주택에 반대야. 왜 반대냐? 공공주택은 여기서 정부에서 땅을 사가지고 돈 주고 나가라 한데 확실히 모르지만은 돈 주고 나가라 한데 그럼 우리는 억울하잖아. 어? 우리는 여기 사고 싶은데 돈 주고 나가라 하면 우리는 땅 파는 거 아닌가? 아, 어머님 여기 계속 이제 계시고 싶으시단 말씀이신 거예요? 아, 여기 하고 있고 싶지 다. 나내 사고 간 곳이 몇 년 사신 거예요? 요 50년 사는 사람들이 우린 30년 살고 나는. 갑작스런 개발로 오랫동안 살았던 마을을 떠나기 싫다고 주장하는 주민. 쪽방촌에 있는 세입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여기 사세요? 여기 사는 사람 많아요. 현재 지금 월세 어떻게 내고 계세요? 쪽방 월세가 싸요. 지금 한 달에 20만 원씩 내고 있고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고 여기 개발이 들어간다 쳐도 5년이에요. 좋아, 내일 나가요. 제가 내일 나가고 뭐 계약서도 없고 보장도 없고 이 상태로 나갔어요. 그러면 굳이 5년 지나면 저희가 여기로 돌아올까요?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어디 가서 살 능력이 안 되고 만약 그런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보다 더 못 사는 현대세를 받지. 쪽방촌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당장 주거 이전에 대한 보장 없는 개발에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쪽방촌에서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찾아가 봤습니다. 해주세요. 박민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KBS에서 나왔습니다. KBS TV 7번이요, 7번. 7번 틀으라고? 아니. 근처 개발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갖고 찾아뵀어요.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내 늙은이가 여기서 살다 죽으면 되는 건데 몸이나 자가 괜찮으면 뭐 하지만은 그냥 한 군데 잘 있다가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디로 또 가야 되나 막 이러니까는 사실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선생님 저는 이사 가는 거 싫어요. 이사 가는 게 정말 싫어요. 왜냐면 제가 몸이 아픈데 여기서 뭐 또 딴 데로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대요. 비용 문제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 이주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어르신들.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세입자들의 걱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취재진이 문의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역을 나눠 단계별로 개발하는 순환 개발 방식으로 해당 구역 세입자들이 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주지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개발 계획은 토지 건물 소유자와 주민들, 세입자의 입장이 달라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감한 사항이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공개발의 취지는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공공개발의 주체가 토지 소유주나 세입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개발에 대한 각자의 입장 차이,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발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조속히 주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